네, 오늘 모신 분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가끔씩 보니까 좋네. 가끔씩 봐야 반갑지. 우리 김민수 대표, 민재기 팀장 뭐 다 매일 보는데 다 네. 가끔씩 만나는 걸로 해야 되나? 네. 자, 일단 오늘 증시 오늘 좀 조정이 나왔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한번 총평 한번 해주시죠. 지수 자체는 우선은 가장 큰 점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시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선 크게 미국 시장에서도 중요한 지표 발표는 비어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표의 반응을 크게 하기보다는 현재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환율 같은 경우도 역시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주요 가격 지표가 변동성이 줄어든 상황 안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주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좀 목에 차 있어요. 네. 지수단을 보면 한 200일선 중기 추세 저항에 부딪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좀 오르기에는 부담을 가지고, 그런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소형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아직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좀 개별주적 요소로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이 연출되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온디바이스가 다 했습니다. 온디바이스가 모든 거를 좀 지휘를 하는 장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오른 종목들이 왜 올랐느냐도 중요한데, 여기에 확산해서 그러면 실제 수요 창출이 되면 어떤 쪽을 봐야 하는지 그거를 미리 보는 것도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온디바이스 요즘 자주 화두로 떠오르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온디바이스 세상이 왔을 때 일단 언제 올 것이며 왔을 때 수혜를 받을 곳들이 어디냐. 그러니까 오늘 오른 종목들이 그 수혜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게 쓰일 수 있는 제품 또는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을 때 이게 쓸모의 타이밍이 도래를 했을 때 쓰이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추론을 위해서 이 워크로드 같은 경우가, 추론을 위한 워크로드가 학습을 위한 워크로드를 앞섰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게 GPU가 많이 쓰이는 환경에서 이제는 NPU죠. 이 추론에 대해서 특화된 부분이 이제는 쓰일 수 있는 환경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수요를 창출을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뭔가라는 초점을 맞춰서 시장에서는 업종들을 찾았고, 가장 먼저 부각이 된 게 이쪽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반도체 설계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메모리 땀보다 1.5배 크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 같은 경우는 기기입니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가 기기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즉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때마침 우리가 10월, 11월 모바일 판매를 보니 수치가 또 돌았어요. 위로 턴을 한 측면 또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기기에 대해서 그러면 부각될 수 있는 면이 있다 보니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게 바뀔 수 있냐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져 있고, 내년에 실적이 한 1분기에서 2분기까지 좋지 않을 수 있는 기판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종목이 오늘은 설계자산 쪽, 그다음에 기판 쪽이 강했고, 좀 여기에서 확산해서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부터 이제 삼성에서는 온디바이스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는 면을 내세웠었는데, 그때는 이 NPU 같은 경우가 GPU만큼의 수율이라든지 가격 효율성을 따라잡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을 통해서 이게 부각이 되었고, 실제 이제 그 쓰이는 단계까지 도래를 하다 보니 시장에서는 종목 찾기가 시작이 됐고, 종목들이 시세가 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그런 어떤 흐름으로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오늘은 칩셋 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도 시장 대비해서 강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계자산 부분의 확대가 가장 수혜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한 15% 정도까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특징 같은 경우가 한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오는 구조. 여기에서 이 부분의 수요가 진작이 되면 뭐 200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3천억까지 우선은 올리고 보는 겁니다. 네, 주가 수익 비율 한 30배 정도 시장 확산.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대입을 해보면 우선은 목에 차기는 찼어요. 네. 시장의 특징인 거죠. 지금은 밸류를 안 보고 우선 관련해서 그렇죠. 지금은 뭐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시장이니까. 네, 수요 진작 때문에 우선 땡기고 보는. 그렇다 보니 또 특이한 흐름이 뭐였냐고 하면은 설계 자산과 관련된 종목인데 주가가 신규 상장을 했다가 자, 오늘이 오버행이 120만 주가 풀리는 날입니다. 아, 그래요? 네, 1개월 락업이 풀리는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한가까지 갔다 왔어요. 오늘 한 42만 주는 소화가 됐습니다. 80만 주가 더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설계 자산 관련해서 삼성과 연관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구조적인 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여기에 설계 자산을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는 구조예요. 네. 그런데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과 연계된 사업을 하는데 로열티를 받는 구조가 아니라 처음에 같이 이 사업을 했을 때 초기에 대한 부분에 비용만 이렇게 수치를 하는 구조거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우선 삼성과 연계돼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도 한 2,200억대 정도였어요. 그렇다 보니 오늘 좀 가볍게 이렇게 상승을 해놓는 모습들이 나왔고 설계자산 관련해서 또 종목들이 뭐 에이징랜드 이런 종목들도 있었죠. 신규 상장주인데 관련해서 지금은 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설계자산 사업까지 하겠다라는 점을 공표하면서 시가총액 한 5,700억대까지 올라섰습니다. 당장 실적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당장 나오지 않고 영업이익 기준 한 60억 정도, 많게는 한 100억 정도 나오는 체력인데 시가총액으로 우선은 땡겨놨어요. 이 부분이 밸류로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우선은 전방 시장에서 이제는 NPU가 쓰이고 그렇게 하면서 메모리 단 외에도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 적어도 시장은 한 30% 이상은 커질 수 있겠구나. 이런 점에서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이 쫙 이렇게 땡겨 올리는 모습이 오늘은 연출이 되는 게 설계자산단의 흐름이었습니다. 네. 지금 그 온디바이스 하면서 이제 또 부각되고 있는 게 그 DB 뭐죠? DB 하이텍. DB 하이텍. DB 하이텍 같은 경우 사실상의 파운드리 업체로서 네네.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좀 뭔가 시세가 이제 뭔가 꿈틀대는 느낌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네. DB 하이텍 같은 경우가 근데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증설이 확실히 필요합니다. 네. 근데 DB 하이텍은 워낙 증설 안 하는 걸로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딱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정도로 좀 업데이트 상승 이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조 5천억 이 정도까지는 열려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온 디바이스가 됐을 때 가장 핵심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비메모리 작년에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두산 테스나는 노내로 워낙 주가가 또 좋고 실적 바탕으로 흘러갔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반도체 칩 같은 경우가 이제는 DDR5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면 안 봐왔던 종목들 그 다음에 아마 가족 여러분들도 많이 손실을 보고 있을 종목들이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페스라든지 이제 LB세미콘 이런 종목들의 차례가 이제는 올 것 같고 사실 그쪽의 대장주는 두산 테스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산 테스나가 지금 벌써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다. 3만 원대에서. 네, 실적도 깨지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실제 삼성과 연계된 사업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우선 온디바이스의 핵심 또 해외 기업 외에는 삼성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가 선제적으로 또 강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오늘 강했던 종목이 중심이 될 텐데 핵심은 기기입니다. 기기. 그러면 기기에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을 1차원적으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확산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기가 판매가 잘 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가족 여러분들께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종목인데 삼성전기죠. 네. 그렇죠. 지금 모바일이 워낙 안 팔린다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한 몇 년째 지금 계속 죽쓰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수요 창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모바일이 가장 빨리 돌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모바일이 빨리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전기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는 수혜를 보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 확인해야 될 점은 뭐냐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 반도체 가격들이 반응을 할 거예요. 뭐 낸드 가격도 그렇고 이게 반응을 할 텐데 아직은 뭐 우리가 그 공급이 줄어들 정도 그 정도의 가격 반등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뭐 대형주 단까지는 확산이 안 되고 딱 중심 핵심되는 부분 먼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네, 지금 그 테스트 소켓? 네네. 네, 이쪽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주도 흐름이 좋았던 것 같고 오늘도 리노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상당히 좀 올라온 일단 이 특징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또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리노공업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음. 안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모바일이 못 도니까 그렇죠. 모바일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에서 소켓 같은 경우가 이 정도의 매출이 빠지잖아. 그러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반등이 나온 게 온디바이스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바일 쪽이 빨리 턴을 할 수 있구나. 그렇다 보니 빠져있는 쪽 내년까지는 실적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땡겨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면 ISC는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TSE 같은 경우도 딱 뭐 리노공업의 3분의 1 정도 움직였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빠졌던 상반기 실적만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커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이고 여기에서도 뭐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 20% 정도는 기본적으로 리노공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딱 구분이 되는 건 자, ISC는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산업이 확장이 돼야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멀티플을 늘려가면서 주가는 오를 수 있겠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를 소켓단에서는 그 모바일 수요 창출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먼저 우선은 반등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 한국 증시의 중심 흐름에는 그 온디바이스 네. 그와 관련된 여러 그 종목들 이쪽이 그냥 움직인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거였고 근데 이제 이게 오늘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이어질 것이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빠르기는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추후에는 옥석 가리기가 나올 거예요. 추후에는 옥석 가리기가 나올 텐데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쪽이 몇몇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 한 종목을 캠텍의 흐름을 볼게요. 캠텍의 흐름을 보면 2023년 1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아직 여기에서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대비해 보면 거의 한 3배 정도죠. 3배 정도 이렇게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이 그렇다고 하면은 실적이 여기에서 피크를 쳤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최소한 20% 상향을 하면서 제시를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후공정 장비 일반적으로 그런 기업을 보는 게 아니라 캠텍이 주목을 받을 때 여기에서 뭐 온디바이스, 뭐 후공정 여기에 공통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찾아서 보면 되거든요. 그 종목 같은 경우가 검사 장비 쪽 인텍플러스였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는 좀 지지부진하죠. 최근에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한 실적 대입해 보면 내년에 한 200억 정도. 그런데 시가총액이 한 4,300억 이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조금 더 급한 쪽으로 우선 간 거죠. 네, 후공정, HBM, 밸류는 목에 차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은 온디바이스의 수요 창출을 놓고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먼저 찾아갔는데 이 다음에 반응할 수 있는 쪽을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 검사 장비 쪽, 뭐 임텍플러스, 팸트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은 여기에서 밸류 부담도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장비주들 중에서도 좀 핵심이 될 수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리 움직인 핵심들은 몇 개 또 있습니다. 이게 소재와 관련해서 뭐 KC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했어요. 종목을 이렇게 보면 주가가 급하게 올랐죠. 급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요. 실적도 지금은 당장 뭐 분기별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이런 식의 부침이 있거든요. 부침이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래도 한 250억 정도 영업이익은 해줬다 보니 당위성이 한 5천억 정도는 되지 않냐라고 주가를 올린 측면이 있고 이 소재와 관련돼서 핵심 기업은 솔브레인입니다.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실적을 비교해 보더라도
좀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대형주군들 중에서는 챙겨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해외 증시 흐름 보면은 장중에 홍콩 지수가 1%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안 좋고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안 좋고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다들 밑꼬리를 달면서 홍콩 증시도 그렇고 우리 한국 증시도 코스피도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에요. 일단 요 현황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은 미국과는 완벽한 디커플링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수급의 행태를 보더라도 외국인 같은 경우는 뭐 거래소 기준 오늘은 1,000억 매도를 하기는 했지만 큰 의미가 없죠.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점이 뭐냐? 저번 주에 삼성전자를 계속 사들였어요. 그런데 뭐 삼성전자는 좀 줄여주는 흐름인데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하면서 채워주는 흐름이고 대형주에서는 시장을 파는 행태들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 중에서 이렇게 거래소 대형주는 기술적으로 목에 차 있는데 중형주 같은 경우가 비슷하게 우선은 올라왔어요. 200일선 저항 정도까지는 올라왔거든요. 근데 소형주가 아직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형주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자, 작년 사례를 보면 이 정도의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왔어요. 아, 중형주와 소형주의 상승폭?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또 특징은 수급이 비어있는 쪽이 움직인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도 그렇고 대형 중형주보다는 소형주 단이 움직이는 현상, 여기에 수급 주체는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인 주체. 이렇다 보니 시장은 지수에 큰 의미를 두고 움직이기보다는 디커플링 현상들,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흐름. 이게 12월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12월 중에는 아마 또 금융투자가 배당 차익으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배당 플레이를 보고 뭐 은행주, 고배당주 이 접근은 또 아닌 겁니다. 자칫 배당에 관련된 부분에 세금을 감안했을 때는 큰 실익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배당 플레이는 그냥 시장이 하게 놔두고 소형주 쪽에 지금은 초점을 맞추는 게 시장 대비해서는 뭐 초과 수익을 거두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시장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나름대로 그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네. 증시 흐름인데 이것이 좀 이어질지 이게 이제 결국 해외 증시 우리가 연동 안 될 뭐 디커플링이라 하더라도 해외가 악재가 터지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악재는 있을까요? 크게 없습니다. 네, 크게 없고 그 크게 없다라는 의미는 우선은 뭐 금리에 대한 부분, 뭐 이 부분은 또 환율과 연동된 흐름들 거기에 대해서 대입을 해봤을 때는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가 11월, 12월장의 특성이 미국과는 좀 디커플링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나서 자, 갑자기 외부 변수가 터집니다. 부정적인 외부 변수. 그랬을 때는 매도를 해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고려되지 않은 변수 외의 발생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뭐 금리에 대한 흐름들 그런 부분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를 사냐? 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저항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의 플레이가 맞는데 자칫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우리 가족 여러분들 경우는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를 매수를 했다가 시세 빠른 같은 경우에서 이게 시세가 빠르게 났다가 빠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한 가지 대입해야 될 점은 좀 우리가 지수를 대입을 해봅니다. 막 네. 200일선 위에 종목이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서 막 저점 대비해서 4배, 5배 이렇게 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불안해하는 게 잘 가던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그렇습니다. 부러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은 좀 불안하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연말 시장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조그마한 요소들에서 이게 실제 수요가 창출될 수 있는 점이 부각이 되면 주가들이 하루에도 20, 30% 오른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좀 떠 있는 종목들은 여느 때와 다르게 더 특히 조심해야 되고요. 좀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에 연결돼서
기기 쪽에 창출될 모바일. 그러면 이거를 한 가지 더 확산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기단에서 모바일 외에 분명히 구현하려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는 XR 기기죠. 이제 내년에 초점을 맞춰서 기기가 내년 3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네네. 애플에서. 그 정도의 출시가 될 텐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를 미리 좀 봐놓는 접근들이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안 움직였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거를 쫓아가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을 쓰자. 네,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중소형주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모바일단, 그 다음에 XR 기기와 관련해서 애플사의 매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쪽을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LG이노텍을 이제 플레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내일장 오늘 물론 미국 증시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쨌건 미국 증시에 따라서 내일 증시 우리 한국 증시가 또 뭐 좌지우지 되겠죠. 외국인들의 동향도 그렇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시장에서 지금 보면 쉬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강한 쪽은 IT가 확산돼서 강한데 우리가 주도주군이었던 2차 전지가 에코프로 머티 외에는 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재들이 지금 쉬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썩 신통치가 않았죠. 그런데 신고가가 나는 쪽이 또 있어요. 소비재군들 중에서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면 실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분기 실적이 창출이 되는 기업들 중에서 음식료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주가 빠질 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롯데칠성 이런 기업들이 좀 편안한 포트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테슬라가 모델 Y랑 3의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죠. 단행을 한 상황.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재고가 줄 수 있는 거지 않냐라고 대입을 하면서 가격 인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리튬 가격이 추세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5년도까지 이렇게 약간 좀 더 빠지다가 거기서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를 하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공급차들 사이드에서는 어차피 IT와 비슷하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재고가 쌓인 상황에서 이 재고를 조절하고 나서는 수요를 확인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는 주가는 늦어져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가장 핵심 키는 리튬 가격 반등이 나올 때 2차 전지, 양극재 조금 플레이를 가능한 걸로. 네. 타픽은 에코프로 BM. 이런 식으로 딱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밸류 매력이 있으니까 지금 시장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 봐야 하는데 2차 전지를 빠르게 에코프로 BM을 찍어서 산다.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확인하고 가도 되는. 네, 근데 에코프로 BM을 1타픽으로 말씀하셨는데 네. 요즘 증권가에서 나오는 그 리포트들 보면은 그 포스코 퓨처엠을 더 1등으로 그러니까 탑픽으로 뽑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두 종목이? 그게 왜냐하면 고객사 측면에서 수직 계열화, 수직 계열화 초점에 맞춰서 소비해줄 주체가 확보돼 있냐 없냐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게 에코프로 BM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시장에서 시총 1위로 주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밸류 매력은 대입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나 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 같은 경우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포스코 덩치, 이 백그라운드를 보는 거겠죠. 네, 그런 측면 앞으로 그걸 통한 어떤 성장 가능성, 자본의 어떤 충분한 자본. 네. 그런데 딱 냉정하게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함이 필요한 게 이게 퓨처엠 같은 경우를 분석한 리포트가 왜 그런지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분석한 리포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약간 그 지금 기관단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비교를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 때 이쪽을 또 손을 들었다가 뭐 또 다른 쪽으로 갔다가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헷갈릴 때는 반반. 네. 반반 지킬. 반반. 네, 반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실적은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가는 건 에코프로 BM인데 네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이익 가능성을 보면은 또 포스코 퓨처엠을 들어주는 곳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네. 좀 헷갈리긴 해요. 네, 그럴 그런 때는 점을 반반. 네, 반반.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